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자, 책은 262페이지 보세요. 262페이지. 그럼 중간에 이제 큰 1번 동시항변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시항변권.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저기 예를 들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야 너부터 해 그래요. 미쳤냐라고 턱을 드는 거예요. 미쳤냐가 뭐예요?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부터 했을 때 나부터 못해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그게 동시항변권입니다. 그럼 여기는 처음에 국어를 조금 잘하셔야 돼요. 자, 칠판으로 나오세요. 자, 상대방이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너부터 해 그럴 때 미쳤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즉 왜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항변입니다. 근데 비교하실 게 이러더라고요. 야 너도 해 그래요. 그럼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도 했단 말이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그래요. 그럼 그때는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나도 해야겠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쌍무계약은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해야 되죠. 그럼 의무이행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들 합니다. 근데 특약이 없다면 쌍방 모두 의무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죠. 이게 공평한데 그럼 동시에 해야겠죠? 근데 아까처럼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라고 턱을 드는 거예요. 턱을.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대지 매매계약책을 합니다. 매매대금 300만 원이에요. 그럼 쌍무계약이라 둘 다 의무를 부담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갑이 대지를 먼저 주고 을이 월급을 받아서 30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특약했다 보세요. 그럼 특약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먼저 퇴지를 줘야 됩니다. 갑이 퇴지를 먼저 주지 않으면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 반대로 을이 먼저 돈을 주면 갑이 퇴지 좋은 걸 사서 나중에 주기로 하겠다고 해봤다 해서요. 그럼에도 특약이 있으니까 특약들 합니다. 항상 계약 자유원칙. 그럼 을은 돈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을이 돈을 먼저 안 주면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져야 돼요. 근데 대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아무 특약이 없어요. 그럼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죠? 근데 을이 너부터 대지 넘겨 그러면 미쳤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컴퓨터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할까? 특약이 없어요. 그럼 동시에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미쳤니? 라고 해야겠죠.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럼 설마 대지나 컴퓨터가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우리 시험은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위 X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10억 했거든요. 12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이날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날 먼저 12월 10일 날 을이 먼저 중도금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을이 잔금을 준과 동시에 갑이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했다 해보세요. 그럼 계약 자유니까 이 약속 이대로 지켜야겠죠.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럼 갑과 을이 약속하기에 10월 10일 날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그럼 을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죠. 그럼 우리 중도금 선의의 의무하기로 한 겁니다. 둘이 약속하기를 을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을이 선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을은 중도금 미리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선의행해야 됩니다. 즉 보세요. 이날 갑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이 그래요. 야 중도금 보내야지. 그럼 을은 중도금 보내야 됩니다. 이날 을이 이래요. 이날 뭐라냐면 너가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중도금 못 줘 라고 항변할 수 없고 중도금 줘야 됩니다. 원칙 선행해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불안해 항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날 중도금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 날짜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여기 등기부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불안하니까 그 가압류나 저당권 안 없애면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칙과 예외 절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일단 우리 원칙은 선행해야 되죠. 근데 이날이 되면 이날은 서로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하겠죠. 동시에 되는데 우리 너부터 소유권 넘겨 그러면 갑이 미쳤냐고 항변하는 거죠. 거꾸로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우리 미쳤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날은 동시관계니까. 그럼 이 사례 가지고 536조 법조문을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오세요. 262페이지 1번 서설이 있고 박스 밑에 양거를 본 개념이 있습니까? 법조문 536조 보세요. 자, 1항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가로 그 말이 너도 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다? 너도 할 때까지. 그 다음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그 말이죠. 다시 너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즉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다시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너도 안 했잖아. 나도 못해라고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나 단서 있나요? 그러나가 여기 이제 선이에요. 여기 선이 의무는 경우. 자, 그러나 상대방이 갑이에요. 갑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여기죠. 이날 갑 채무는 아직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다음 잘 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앞문장 반대. 앞문장 반대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앞문장 반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이 선이행해야 된다. 선이행해야 된다. 마찬가지 2항도 계속 여기 2항. 자, 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죠? 먼저 선이행해야 할 경우에 그 다음 상대방이 갑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 10일 사이에 가압류나 초당권이 엄청 들어와서 소유권 이전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전항이 1항이죠. 그 다음 본문과 같다가 본문이 뭐예요? 그러나가 단서니까 그러나 앞부분이 본문이죠. 그러면 전항 본문과 같다가 뭐예요?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전항 본문과 같다가 뭐예요? 1항 본문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이 여기 불안의 항변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가지고 그 법조문을 잘 이해합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동시에 항변권 성립 요건이 있나요? 즉 어떨 때 항변권이 발생하는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7번으로 와보세요. 다시 아까 여기 보세요. 아까 거 너부터 그러면 자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천자 항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변권이 성립 요건이 자기는 이행 안 하고 너부터 하라고 이행 청구했을 때 항변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반면 너도의 그 말은 자기는 했으니까 너도 하란 말이죠. 이제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 텐데 자 동시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이 동시행을 제일 잘해요.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제일 잘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조직폭력배와 을이라는 조직폭력배 을파가 있어요. 얘들이 10억의 마약을 매매한다. 영화 보면 조폭들이 마약 매매한 거 봤나요? 그 마약 매매 어떻게 하던가요? 영화에서? 보통 이러죠. 가파에서 마약 한 주머니 넘겨요. 여기서 돈 한 뭉치 넘겨요. 그럼 마약이 진짜인가 확인하고 돈이 위조가 아닌가 확인하고 둘이 동시에 넘기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폭들이 법을 제일 잘 알아요. 조폭들이 이제 동시행을 제일 잘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마약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매매계약은 물론 103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효라는 가정하에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오늘 밤 이행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행기 때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행기가 됐는데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자기는 마약 없이 우리에게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미쳤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돈 줘요 안 줘요? 갑이 마약 없으니까 을도 돈 안 주겠죠. 그럼 을은 총 맞아요 안 맞아요? 을은 총 맞지 않아요. 갑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을을 총을 쏠 수 없죠. 반대로 이제 갑은 마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너도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을은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갑은 이행했거든요. 그래서 을은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되는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갑에게 총 맞아도 싸죠? 이게 동시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마약이 2글자, 부동산이 3글자, 1글자 늘어나면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약만 그냥 부동산으로 바꿔요. 근데 우리는 바꾸다가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 정리입니다. 결국 을에게 만약에 동시행항문권이 있잖아요. 을에게 동시행항문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여기처럼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을에게는 동시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안 했잖아. 그럼 나도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있단 말은 너가 안 했잖아. 그럼 나도 안 해도 이게 뭐다? 이행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가 없어요.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절대 지체 없습니다. 그 다음 갑은 을을 총을 쏘아서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은 안 지켜야 지체 빠진 거죠. 그럼 자 책으로 오세요. 이제 263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동시함유권 성립 요건 보세요. 자, 동시함유권이 성립할 수 있으려면 첫째, 쌍방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여기처럼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있죠. 그 다음 둘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즉 을이 봤을 때 갑도 변제기 있죠. 반대로 갑이 봤을 때 을도 변제기 있죠. 둘이 동시에 하는 거니까. 다음 셋째, 둘 다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즉 자기도 이행 안 해놓고 이행 청구했을 때 이게 발생하는 거죠. 다시 자기도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였어야 이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여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항변권 발생 요건을 다 봤어요. 그럼 일단 책을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1월달에 기본으로 봅니다. 뭐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 264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을 보세요. 파란색 3번 동시에 항변권 요력 있나요? 양가로 1번 이제 버티기 그랬죠? 가로 열고 용어가 이제 연계적 항변권입니다. 즉 항변권이 있으면 을은 영원히 돈 안 줍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안 줄 때까지 버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연기하는 거. 그럼 자 양가로를 보세요. 동시함유권을 가진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연기하는 거죠. 다음 양가로 2번 중요한데 이행 지체시킨 면제 그랬나요? 자 동시함유권을 가진 자는 이행기에 상대편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다음 말을 가로쳐서요. 자 가로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로칩니다. 항상 그것을 시험에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그럼 틀려요. 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치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했잖아.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도 채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치 책임 없다. 항상 이것을 이행하여야 하면 틀리죠.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아니도 지체식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치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써먹을 규리기 힘들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폭으로. 근데 시험장에 이걸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걸로요. 그래서 마약 없이 돈 내나 미쳤냐 할 수 있죠. 마약 보여주고 돈 내나 미쳤냐 못하죠. 그래서 연습 이렇게 하시고 한 내년 8월부터나 이렇게 실전으로 연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동시험평 마치겠습니다. 이제 유형부담 했잖아요. 넘어갑니다. 266페이지 오세요. 자, 266페이지. 이제 중간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와보세요. 이거 흔히 많이 합니다. 봐보세요. 만약에 계약을 갑과 을이 한다면 제3자가 병이 되면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갑과 을이 누구를 위해서 계약한 거죠? 제3자 병. 흔히 이런 거 많이 했죠. 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나를 위한 보험을 들 수 있지만 내 자식을 위해 보험 들 수 있죠. 자식이 아프면 이렇게 보험금 주라고 계약할 수 있죠. 그럼 보험계약은 누가 했죠? 보험계약은 여기겠죠. 여기 부모님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했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자가 제3자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하셨죠? 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 두 명이 한 거죠. 근데 시험은 이제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위 X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이 X 부동산 X 부동산을 3억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갑이 처음에 요청을 해요. 제가 소유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매매대금은 제가 아니라 병에게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돈만 주면 아니 부동산만 넘기면 뭐 돈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죠 라고 을이 승낙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에 3억을 누구에게 주기로 계약했죠? 제3자 병. 그래서 이 계약에서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처음에 을에게 요청했죠. 그래서 갑을 요약자랍니다. 을도 병에게 돈을 주겠다고 승낙했죠. 그래서 승낙해서 낙약자 그래요. 그럼 병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을이 줘야 되죠. 그래서 을을 채무자랍니다. 병에게 누가 돈 줄 채무자예요? 갑이 아니죠. 을이 돈 주니까 을이 돈 줄 채무자예요. 그리고 이제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을 여기서 채권자랍니다. 그럼 병이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병을 위한 계약을 누가 했죠? 여기서 3억을 병에게 주기로 이게 병을 위한 계약한 거죠. 그래서 이들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랍니다. 기본관계를 뭘 한다고요? 보상.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기본이라 보예요. 다시 기본이라 뭐다? 보상관계. 그래서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그 자체입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겠죠. 그래서 갑과 병을 대가관계 그래요. 대가관계. 그래서 여기를 대가관계 하면 틀려요. 기본이나 보상관계. 그리고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계약은 갑과 을이하고 병하고 한 거 아니죠. 따라서 이 병이 끼어있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면 이 대가관계는 병은 이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쪽 영향 없어요.
그래서 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대가관계 성결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병에게 3억을 갖다 줍니다. 그럼 병이 3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받겠죠? 근데 혹시 안 받을지 몰라요. 이게 불법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돈 받으려면 병이 돈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수익을 삽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돈 받겠다고 우리에게 수익을 삽시를 해야 돼요. 그럼 하게 되면 이제 병이 우리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법적 권리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을은 병에게 3억을 줘야 되고 반대로 병은 우리에게 3억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3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럼 이럴 수 있을까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합의로 저 계약을 2억으로 깎으면 될까요? 2억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이미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됐잖아요. 근데 갑과 을이 이걸 2억으로 변경한다든가 이걸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병을 해하게 되니까. 근데 주의할 게 어려운데 합의로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에게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다면 이건 법에서 인정한 권리거든요. 이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로 못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한 권리. 그 다음 갑과 을 중에 누군가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인정한 단독행위, 법정 권리예요. 이건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짜고 갑과 을이 짜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해요.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한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을이 답답하죠. 그러면 을이 돈 받을래 말라고 병한테 최고합니다. 근데도 확답이 없네요. 자보세요. 옛날에 무권대리 할 때 민법에서 최고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겠다 그랬어요. 다시 민법에서 뭔가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럼 병 지금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안 받겠다요. 그래서 수익을 거절로 본다. 외울 필요 없죠? 여기까지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자, 266페이지 오세요. 266페이지. 중간에 법정은 539조 보세요. 자, 539조 1항. 계약 그랬나요? 이게 그 계약이죠, 이거? 이 매매계약. 이거. 병에게 3억 주기란 계약. 다시. 계약 이후에서 당사자 일방 씁니다. 낙약자.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 병. 제3자 수익자 병.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 병은 채무자 있나요? 써요. 낙약자. 누가 병에게 돈 줘야 돼요? 채무자 낙약자.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전화 경우에 제3자 권리는 그 제3자가 다시 채무자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 받을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 말이죠. 수익을 삽시한 때 병이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쪽 2항이 됩니다. 자, 그럼 법조 밑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데 있죠. 자, 보세요. 계약은 당사자끼리 체결하고, 즉 갑과 을끼리 체결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으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계약을 요청한 사람을 요약자 요구를 승낙하여 준 사람을 낙약자, 수익받을 사람인 제3자를 수익자로 간다. 그 밑에 사례 2개가 있나요? 그럼 1번 사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사례 2번을 보세요. 우리 시험 부동산에밖에 나온 적 없어요. 부동산. 사례 2번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인 병에게 그러니까
이게 채권 관계네요. 여기 우리 책에는 병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우리 책에는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매도인 갑을 뭐란다? 요약자. 그리고 매수인 을을 낙약자.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익자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파란색 2번 법률가격에 쟁점이 있나요?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양가로 3번. 자, 수익의사 표시 후 다음 당사자 그랬죠? 당사자가 누구죠? 갑과 을이죠. 계약 당사자 갑과 을. 당사자 갑과 을은 계약 변경권이 없다. 여기에요. 결국 수익의사 표시 후 변경 손을 못한다. 여기입니다. 그럼 아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제3자 배형이 수익의사 사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 확정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여기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없다. 단 이 법정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위쪽 바로 위로 올라가세요. 지금 아직 책 넘기지 마시고 267페이지 지금 양가로 3번을 보셨죠? 그 위쪽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있습니까? 그 양가로 1번, 2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 해봅니다. 칠판으로 나오세요, 이제.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갑과 을 이 관계가 기본 관계 제3자를 위한 관계죠. 근데 이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약속 지켜야 되죠? 그럼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안 넘겨도 돼요? 넘겨야 된다. 을은 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 취소되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을은 이게 무효란 이유로 이게 무효니까 너에게 돈 줄 수 없다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더라도 약속 지키라 했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너희들 관계가 무효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도 소유권 넘겨야 돼요. 반면 자 보세요. 반면 낙약자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발생한 사유로는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즉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럼 우리는 돈 줄 의무가 없어지죠?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과 노란색 잘 비교하세요. 책으로 옵니다. 자, 책에 이제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낙약자는 그 다음 책에 따옴표가 있나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사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연두색이요, 노란색이에요? 연두색, 노란색, 여기는 노란색. 그럼 여기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양괄호 1번.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사유로 선의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바로 아래줄 즉 낙약자는 기본 관계가 무효로 된 경우 수익자 병의 급부 요구를 즉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구를 묵살하고 거절할 수 있다. 그 결과 낙약자는 계약이 이거지 이거 제3자 계약 계약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여기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낙약자는 그 다음 따옴표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써보세요. 대가관계 써요. 대가관계 여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익자 급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즉 수익자가 돈 달라고 청구하면 돈 줘야 돼요. 이 연두색 관계로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된다.
그 말이 첫째. 자, 낙약자 동그라미. 을 돈 주라고 그랬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사의 법률관계한 항변, 가로 열고 가부 비용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퇴항할 수 없다. 둘째, 그 다음 요약자 동그라미.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전이나 효력 상실 이유로 자신이 요약자 갑이죠? 갑이. 그 다음 기본관계에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부할 수 없다. 결국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첫째 낙약자는 돈 줘야 됩니다. 돈 못 주겠다고 대항을 섰다. 책에서 둘째 요약자도 등기 넘겨야 돼요. 요약자가 등기 넘겨야 을도 돈 주겠죠. 그래서 대가관계 흥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습니다. 헛갈리지 않게 잘 비교하세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넘기시면 계약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부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